여기는 부산인데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임원을 하면서 주로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의 기업들을 또 간 적도 있고 르노삼성자동차는 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주 왔습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부산이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부산에 자주 왔지만 제가 정치를 부산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와서 보니까 부산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이 여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정치 집단들이 자신들의 사상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걸까? 제가 그것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서울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당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보수 그 정치 철학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 어느 날은 제가 선거하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엊그저께까지 상대방 민주당 캠프에 있다가 오늘 여기로 왔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저쪽이 더 잘해주면 아니면 저쪽이 나랑 더 친하면 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가 동창이고 뭐가 어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원래 보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을 돕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뚜렷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YS의 정치 근거지가 바로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YS는 민주화 세력이지만 민정계하고 합당을 해서 3당 합당을 해서 대한민국의 보수의 한 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세력인데 다른 민주화 세력, 그러니까 YS하고 갈라선 DJ하고 같이 있었던 그 세력들은 YS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합을 했다라고 하면 YS 입장에서는 아니다, 사실은 뭐다라고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왜 합당을 했으며 이 합당한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쪽은 말이 없고 DJ와 그 나머지 세력들이 야합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야합인 것처럼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부산에 있어서 혹은 YS 세력들한테 있어서 3당 합당 내지 민정계하고의 합당은 잘못된 현실적으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도덕적으로 혹은 역사적 정통성 없는 잘못된 것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까지 가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화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화의 역사적 정통성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역사적 정통성이 끊어진 잘못된 정당인 것처럼 독재자의 후예로 끝나는 것처럼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이념이 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이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야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렇게 발전해왔고 민주화로 이렇게 해서 발전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세력들은 저쪽이지 이쪽은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던 세력이었어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은 우파에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YS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지 않고 재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면서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이쪽은 명맥이 끊어진
그래서 야합한 세력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산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YS의 근거지인 부산에서 이 보수의 정통성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보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다시 이어지고, 그렇게 해야 보수 정당이 끊임없이 내부에서 TK와 PK가 싸우면서 분열해오는 그 역사가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민주화 세력은 무엇을 주장했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주장을 했죠. 그러면 그들이 주장한 게 자유였습니까? 아니면 평등이었습니까? 어디에 더 주안점을 뒀습니까? 그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들이 주장한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탄압하지 말아라, 언론을 탄압하지 말아라, 독재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의 본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YS DJ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DJ가 YS가 합당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커지니까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제야 세력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제야 세력을 안았는데 그 제야 세력 중에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진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민족 해방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뭐냐? 제가 볼 때 인민민주화 세력입니다. 인민민주화 세력. 주사파 내지는 인민민주화 세력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주화를 한 것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제도적으로 딱 결론이 나냐면 6.29 선언이었죠. 그죠? 그럼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인데 그 6.29 선언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부 세력 중에 온건 군부 세력, 노태우가 중심이 된 온건 군부 세력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군부 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건 군부 세력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고 80년대처럼 5.18이나 이런 것들이나 부마 사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87년에 그 와중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6.29 선언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래도 평화로운,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민주화로 이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6.29 선언을 전후로 해서 과거의 민정계는 온건한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일종의 명예혁명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프랑스 혁명처럼 시민혁명이 유혈혁명으로 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면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체제가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영국처럼 평화롭게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6.29는 일종의 명예혁명 같은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사는요 항상 똑같아요. 서양의 근대사를 보면 과거의 고대사 이런 거 다 끝나고 그냥 그런 건 다 넘어가고 우리가 중세 이후를 가지고 보자면 근대화하는 시대를 보십시오. 그때 보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권력이 굉장히 강대할 때, 권력이 아주 절대 권력이 융성할 때, 그때 그 권력의 힘을 얻어서 문화예술이 발전을 하고 그 권력의 힘을 얻어서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상인들이 사실 그 절대 권력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 상인들이, 거대 상인이 탄생을 하고 그 거대 상인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주축 세력들이 되면서 시대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 와중에 너무나 발전이 심화되다 보니까 불평등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인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그런 아주 막무가내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를 달라.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일할 수는 없어. 우리한테 자유를 달라. 우리는 일할 자유, 쉴 자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자유. 그래서 그런 절대 권력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럴 자유를 달라. 왜냐하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상인계급이 탄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시민혁명이 도래를 하죠. 그게 역사의 발전 단계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한민국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요, 근대화가 언제 일어나냐? 독립한 이후부터 근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식민지 시대였고 조선시대가 말기까지 근대화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의 왕조는 부패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다음에야 비로소 근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도 똑같이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업화는 강대한 절대 권력 하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그 또 이면에 부작용이 생기면서 산업화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상인계급들,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탄생하면서 민주화라는 시민혁명이 성숙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뭐냐?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 몇백 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민혁명 세력들도, 시민혁명기의 국민들조차도 그 전에 산업혁명기의 그 나라의 상황들을 비판은 하지만 그 둘이가 서로 생존해서 같이 싸울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시대가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양에서 몇백 년 사이 일어난 일을 보면 그들은 어떤 누구도 사실은 서로 간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라의 역사 발전의 한 양태였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에 그게 일어나고 그것이 한 시대에, 동시대에 서로가 같이 갈등을 일으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정치 권력 투쟁에 개입이 되면서 앞에 있는 역사를 계속 부정하고 또는 뒤에 있는 역사를 계속 부정하는 그런 아주 비생산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를 이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 바로 YS가 6.29 선언 때 온건 군부 세력이 스스로 민주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민주화 세력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순수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던 민주화 세력들이 당연히 기존의 보수 세력과 연합을 해서 주사파 내지는 인민민주주의 세력하고 맞서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서양에서도 공산주의가 득세를 할 때, 사회주의가 득세를 할 때 귀족 출신의 보수주의 세력들하고 시민혁명 이후에 평민들을 대변하던 민주주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나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딱 나타나니까 그것을 서로가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물리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정치 세력들이 보수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군부 세력, 온건 군부 세력이 명예혁명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3당 합당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세력과 그 전에 산업화 세력이 연합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하고 맞선 겁니다. 그렇게 역사는 항상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격상. 유럽의 역사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던 일이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YS 세력의 그 근거지인 부산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산업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투쟁도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군부 세력들이 이미 지나간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공을 인정은 하되 그 세력들처럼 옛날처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TK와 손을 잡고 지금의 잘못되어 있는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을 주사파 운동권들의 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이 YS의 근거지였던 부산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거지인 부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해석을 바로잡고 YS가 독재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권위주의 세력하고 싸웠지만 그 권위주의 세력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주의 세력은 어차피 시대가 흘러가서 민주화 세력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남아있는 미래는 사회주의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잡은 것이다. 그래서 힘을 보탠 것이다. 연대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래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건국 그리고 산업화 그 이후에 민주화 이렇게 면면이 내려오는 그 민주화는 자유민주화입니다. 인민민주화가 아니라 그 면면이 내려오는 그 역사의 중심에서 그 주류가 되어왔다. 그 주류가 바로 대한민국의 한국 보수 세력입니다. 나라를 만들어오고 역사를 만들어온 세력이 바로 한국의 보수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자꾸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화라는 그 뜻이 87년 이후에 사실은 어느 정도 실현이 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상한 길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집단이 주체가 돼서 다수 집단이 주체가 돼서 그 다수 집단이 차별금지법 같은 걸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인간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걸 마구 침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얘기를 하면 꼼짝도 못하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라고 말도 못하면서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계속 나라가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자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차별금지법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한테 모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나는 그 행위를 반대한다라고 내 양심대로, 내 사상대로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네가 미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나는 찬성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내용이 표현이 너무나 모호해서 마치 그 행위를 찬성할 수 없고 그 행위를 반대한다라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꼭 마치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차별하는 것처럼 마구 뒤섞여서 얘기가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기존의 형벌에서 이미 형법에서 모욕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만들지? 이미 다 기존 형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는데 왜 만들겠습니까? 나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으니까.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를 나쁘게 했을 때 그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나의 사상, 내 생각이 그 반대하는 생각일 때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차별하는 거야? 너는 왜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과연 법으로 처벌할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나는 네가 그런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그거 뭐 반대할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럼 논쟁을 하면 될 일이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논쟁을 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싫으면 나는 네가 그렇게 반대하는 것 때문에 난 네가 싫어라든지 당신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반대하다니 너무 편협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정치인으로서 지지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지. 그게 아니라 야 경찰한테 고발을 해.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어. 빨리 잡아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상의 영역까지 쳐들어와서 그 처벌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경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5.18 특별법인가 뭔가 해서 5.18의 평가에 대해서 5.18의 성격에 대해서 그것을 뭐 예를 들면 그것은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어. 문제가 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왜 5.18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6.25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하면 처벌하자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6.25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 만들자고요. 서로가 권력을 가질 때마다 자기들의 유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없어지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면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형성될 줄 착각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각한 행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형사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 영역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이 YS의 근거지. 그리고 건국할 때 항상 이렇게 건국 이후에 6.25 때 부산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때도 부산이 이 산업화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낙후돼가지고 엉망이 돼 있죠. 그냥 한 20년 동안
기업이나 제조업이나 이 부산의 산업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중앙정부도 신경 쓰지 않고 부산의 시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조차 없이 그냥 낙후되면서 이게 쓰러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활력도 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전환을 사실은 1997년 IMF 직후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는커녕 거꾸로 갔습니다. 그 20년 동안 나라가 멍이 들 대로 멍이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는 망가지는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부울경의 산업을 이렇게 세울 때, 그것을 전환시키는데 성공할 때 대한민국 산업이 드디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제2의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경제에 어떤 권력이 개입해서 네가 1등해라, 네가 꼴등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 시대를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업들을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산업혁명,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에 있었던 그 제2의 산업혁명이 이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이 막 살아 숨쉬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지금 저 문재인 정권처럼 네가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마, 그냥 공공임대 지어줄 테니까 적당히 살아, 평생 그렇게 살면 돼, 적당히 놀면서, 이게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너희가 알콩달콩하게 잘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라도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집이라도 아담하고 정말 아늑한 집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내 거,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국가가 충족시켜주면서 그 욕망을 잘 부추겨서 이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사실 우리나라 정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안 하면 부산에서라도 조금씩 해나가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정부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제 고향인데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침체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거의 뭐 이렇게 포기한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도 이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너무 웃기는 게 세종시로 이전할 거면서 뭐 때문에 수도로 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전하려면 부산으로 이전하는지, 그죠? 네. 근데 여하튼간에 수도를 이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자기들이 임금이에요, 임금? 뭐 천도를 한다고 발표하면 수도가 그 다음날 이전됩니까? 바보들이에요. 수도라는 것이 이전된다라는 것은 옛날에 왕조시대에, 봉건시대에 천도를 할 때나 있던 얘기예요. 지금은요, 수도를 이전한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청와대가 가든 국회가 가든 경제인들이, 경제의 활력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도는 서울인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중국의 무슨 한나라 이럴 때나 천도를 하면 수도가 이전이 되죠. 그때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한양 말고는 번화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도시는요, 왕실이 대통령이 내가 이전할게 한다고 다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들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이 더 편안하고 더 거기에서 돈이 되는 곳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수도 이전을 하니 안 하니 이 논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논쟁이에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봉건 시대나 하던 전도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언제까지 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태평양이 있고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홍콩에서 뛰쳐나오는 자산가들, 기업인들, 또 대만, 동남아, 또 호주, 미국, 이 수많은 태평양의 면에 있는 국가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부산이라는 어떤 국제 도시의 그 활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맨날 수도권만 쳐다보면서 뭐 수도를 이전하니 안 하니 이런 비생산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발상을 바꾸자. 발상을.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되고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제로섬 게임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런 봉건적인 무슨 왕이나 하는 그런 식의 행태에 거기에 말려서 그 논쟁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제 열려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S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3당 합당의 정치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 해석, 그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 보수라는 것이 진보와 보수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주류,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은 어쩔 수 없이 보수 세력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중심 세력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역사적 실마리를 풀고 그래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을 겪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특히 나라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뭔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두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